진주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간 행정통합 제안에 이어 진주에서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인데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박동식 사천시장은 식목을 깨고 진주시의 통합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남해병원이 적자난을 이유로 응급실 폐쇄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은 예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에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부터 사천의 국립창원대 우주항공 캠퍼스 유치까지 서부 경남의 이슈들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경성국립대 권진회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권 총장은 경남 고등교육의 맏형으로서 상생 역할을 주도하면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성혁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학교폭력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품 갈취와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학생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입학 시기인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후배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달라 하고 갚지 않는 등 금품을 갈취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과 협박까지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품 갈취 이외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강요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 인증사진을 찍어보내라는 요구도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폭이 발생한 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24일 관련 사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사안 사례 회의를 통해 미비된 서류 보완 및 추가 재조사 여부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학폭 사안의 해결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당국의 대처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학폭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 지역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진주에서 발생한 한 중학교의 단체 학교폭력 사건. 해당 중학교 외에 인근 중학교에서도 관련 피해 제보와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전수조사 결과 더 많은 피해 학생들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난달 조규일 진주시장이 공식 제안한 진주 사천 간 행정통합.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박동식 사천시장이 최근 통합 반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진주 지역에선 각계각층의 민간인들로 구성된 시민통합추진위가 출범했습니다. 여론을 한데 모을 견인차 역할을 할지 아니면 지역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한 달여 전 조규일 진주시장이 사천시에 공식 제안하면서 약 10년 만에 재점화된 진주 사천 행정통합 논쟁. 통합 제안 직후 사천시 의회와 사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됐습니다.
최근엔 박동식 사천시장도 침묵을 깨고 행정통합보단 각 도시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상생 발전이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천 시민과 진주 시민의 지역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당사자인 사천시가 그동안의 무대응 전략에서 벗어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24일 진주 지역에선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단독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먼저 진주 사천의 통합 필요성을 알리는 전문가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목표로 경남과 부산 등 광역지자체 간 초광역화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 경남이 이에 대응해 생존하려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똘똘 뭉쳐 체급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울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제 접어야 된다. 어떻게? 지방을 그 중심축으로 지방으로 옮겨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광역지자체의 광역화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광역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은 필수의 생존 전략이에요. 이어 경제와 문화, 체육,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진주 지역 각계각층 42명으로 구성된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추진위는 진주 사천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와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고 나면 사천 지역이 함께 참여한 연합시민통합추진위원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시민통합추진위원회는 순수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의 장을 열 것입니다. 비록 진주에서 먼저 출범했지만 사천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고 필요하다면 서부 경남으로 확대해 갈 수도 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7월 양 지자체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 8월 통합 관련 심포지엄을 거쳐 11월쯤 양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진주 사천 행정통합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첫 발을 내디딘 민간통합추진위원회. 여론을 한데 모을 견인차 역할을 할지 아니면 지역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남해군의 유일한 응급실이 적자난에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해병원 응급실이 지자체 지원에도 매년 수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해군은 예산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져왔던 남해병원. 지역 거점 병원으로 30년 넘게 국내 유일한 응급실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영 상황은 악화됐고 병원 자체 운영에만 9억여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지원과 경남도, 군으로부터 모두 매년 6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곤 있지만 인구 감소와 의료 환경 변화로 인한 누적된 적자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자 규모의 절반 수준이 응급실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자 앞서 병원 측은 운영 중단 검토에 이르렀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적자 폭이 늘어나더라도 운영을 남해 국민들을 위해서 해보고 싶지만 한계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진주까지 가려고 해도 빨리 가야 30분인데 아무리 빨리 가도 30분인데 그 안에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응급의료 미충족률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인 경남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인 4.2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의료인력 부족과 시설의 폐쇄는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란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이유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세가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응급실 운영 중단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남해군에서도 협력에 나섰습니다. 남해군 보건소는 남해병원과 간담회를 통해 응급실 정상 운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응급의료기금, 그다음에 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3억 5천여만 원 수준의 군비 규모에서
5억여 원 증액된 8억 5천여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입니다. 군 예산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대안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의료 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편성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중 일부를 지역 응급의료 경비로 상계시킨다면 추후 군비의 비율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선 제도적 제약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군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러한 고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지방 응급의료 공백의 현실, 빠른 대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부터 국립창원대 우주항공 캠퍼스 유치까지 서부 경남의 이슈들도 다뤄졌는데요. 김현준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리산 국립공원 한 곳에 다수의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들어왔다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경남 지역 노선을 최근 산청군 중산리로 단일화한 경남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은 2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근거도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한다며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게 케이블카 신청서 반려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케이블카 추진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이 같은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대화를 통해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관광개발 사업들과 관련해서 이제 환경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도 좀 허심탄회하게 듣는. 우주항공 인재 육성에 대한 국립창원대와 경상국립대 교수회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조율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상국립대 교수회는 국립창원대가 사천에 우주항공 캠퍼스 신설을 추진하자 국가 재정의 분산과 낭비를 수반하는 소모적 경쟁이라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순위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필요하다면 조율하는 역할이. 또 우주항공 인재 양성은 진주와 고성, 사천으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 우주항공 단과대가 설치된 경상국립대 두 체계를 축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부산 경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정부에 준하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동 등 의료취약지 보건소, 보건의료원 수준 격상 등 의료 공백 최소화 대책도 밝혔습니다. 한편 취임 2년간 성과에 대해서는 수출 증가율 전국 1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후반기 목표로는 복지 분야 지원 등 도민의 행복 보장을 꼽았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권 총장은 경남 고등교육의 맏형으로서 대학 간 상생 역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기대와 통합 이후 이원화된 캠퍼스와 관련해 학과는 가주학 캠퍼스로 모으는 한편 칠암 캠퍼스는 산학협력 특화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된 지 139일 만입니다. 신임 권 총장은 취임 첫날 주요 보직자를 임명한 뒤 간담회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권 총장은 경상국립대가 경남 고등교육의 맏형으로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학들하고 같이 제로섬 게임처럼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대해서 서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성화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전체 경상남도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대학이 우주항공학과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 학문에 편중되지 않게 학교가 가진 강점을 골고루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기존에 잘하던 분야가 있거든요. 생명과학 분야는 기존에 우리가 전국 최고 수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LH가 내려와 있고 하는 혁신 도시가 있으니까 건설 환경 분야도 저희가 역시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경남과기대와 통합 후 남은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대학으로 순항하기 위한 조치도 곧바로 들어갑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칠암 캠퍼스의 많은 학과는 과자 캠퍼스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칠암 캠퍼스는 창업과 보육에 특화된 산학협력 특화타운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칠암 캠퍼스는 이제 학부 교육 기능은 좀 특별한 몇 개 학과로 국한을 하고 앞으로는 항공 우주 분야 또 바이오 분야의 창업 보육 쪽으로 특화해서 산학 협력 위주로 캠퍼스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도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칠암 캠퍼스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4년 임기에 들어간 권총장은 내부 소통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만드는 한편 결정된 사항은 과감한 실천으로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은 취임 첫날 주요 보직자와 부속기관장 48명을 임명했습니다. 본부 교무처장은 이성감 나노신소재공학과 교수, 학생처장은 하재필 체육교육과 교수, 기획처장은 김봉조 의학과 교수가 각각 맡게 됐습니다. 부속기관장 자리에는 박물관장의 정재훈 사학과 교수, 국제어학원장의 유해중 국어교육과 교수, 평생교육원장의 김철호 제약공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습니다. 부총장 임명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2회 월화산 정원박람회에 4만 1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는 24일 행사 결산을 통해 이같이 알리고 앞으로 정원박람회가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월화산 정원박람회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마련돼 궂은 날씨에도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제25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가 24일 2차 본회의와 함께 폐회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예결위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김영석 의원이 우주항공도시 진주를 위한 초중고 드론 특화 교육을 제안했으며 최호연 의원이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또 최지원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 씨앗의 활성화를, 윤성관 의원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브랜드 산단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제331회 하동군의회 정례회가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과소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으며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편 하동군 보건의료원 관련 내용이 담긴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회기에도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사천시의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사천시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산업과 실적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4국 체제는 6국 체제로 분야를 세분화해 확대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국과 관광해양국을 전진 배치해 우주항공 복합도시와 해양관광 중심도시라는 시정 비전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는 등 일부 식과도 전문성에 맞춰 개편됩니다. 사천시는 이번 달 승진 인사와 전보 인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개편된 조직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국제 슬로시티 이탈리아 총회에 참석해 슬로시티 하동을 홍보했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22일 하동군수와 관광진흥과 등 직원들이 함께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 슬로시티 14개 도시가 참석했으며 하동군은 주요 관광지와 핫플레이스 44개소를 소개했습니다. 한편 한국에는 총 17개 시군이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 가입돼 있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제2대 대표이사로 왕기영 한국도박문제치유원 협력지원본부장이 취임했습니다. 왕신임 대표는 24일 조교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99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왕 대표이사는 30년간 문화와 관광,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해 왔으며 이로 인해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함양군 마천면 등구사에서 국가지정보물 미르건명 청동북 보호관리를 위한 보호각 건립공사 상량식이 열렸습니다. 보호 대상인 미르건명 청동북은 충남 공주에 있었던 인제원의 후신으로 고려시대에 잠시 운영됐던 미르건의 명칭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제작 시기가 1190년으로 명확히 확인되고 주조, 수리 흔적을 통해 고려시대 청동북 제작 기법을 알 수 있어 유산적 가치가 높은 보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에 이번 주도 장마가 이어지겠는데요. 수요일까지는 맑은 날씨 보이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서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는 주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지역 구름 많고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8도, 산청 1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는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세종 17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하늘 표정 좋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55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